안녕하세요. 현재 갓난아기인 딸 한 명을 키우며 남편과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지금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늘 저를 처음 그때처럼 사랑해주고 딸에게도 정말 좋은 아빠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딸 키우는 건 힘들지만요. 이런 행복 전에 저는 무척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나서 사귀었었던 남자가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 내내 함께 했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남자였죠. 아니, 결혼하기로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잠정적인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다 소개를 했었고요. 잠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는 그냥 평범한 가족입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고요. 둘째인 동시에 막내인 딸이 바로 접니다. 언니하고는 성격이 어릴 때부터 많이 달랐는데 얼굴도 별로 안 닮았어요. 저는 내향적이고 언니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죠. 가끔은 그런 언니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친하게 잘 지내는 언니를 보고 나도 저런 성격을 가져야 사회생활을 좀 잘하는데 싶기도 했어요. 저는 꾸미는 거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언니는 옷이고 화장이고 자기 꾸미기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늘 새 옷을 사오곤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벌어서 사는 옷이라 부모님도 아무 말 안 하셨고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냥 자기 꾸미기에 관심이 많은 거였습니다. 이렇듯이 성격이 달랐지만 언니와는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어릴 때 학교도 언니와 늘 손잡고 다녔고 집에 오면 언니가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었죠. 물론 자매이다 보니 안 싸우는 날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이는 좋은 자매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주위 어른들도 너희는 싸우기는 싸우니 우리 애들한테 좀 본받아야 돼 라고 소리를 하셨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오히려 부딪힐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매들이 흔히 한다는 옷싸움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부모님 사이도 좋으시고 저희 자매 사이도 좋았으니 더없이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사랑은 부족함 느껴본 적이 없이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만나던 그 남자는 조금 달랐는데 우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을 자주 드셔서 어머니와 싸움이 잦았다고 해요. 결국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셨는데 당시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제권이 있는 아버지에게로 양육권이 돌아갔죠. 어머니는 남편의 술 문제로 인해 갈라서시긴 하셨어도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어서 언제나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발길이 뚝 끊기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안 오는 옆였네 궁금해서 뭐하냐 하고 역정만 내셨다고 했죠. 그 사람은 어머니가 자신을 잊고 싶어서 안 온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시게 된 그 사람 아버지는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셔서 그 사람 대학도 보내시고 나름대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면서 삐뚤어진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연인이었어요. 저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저와 그 사람은 결혼을 이야기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정말 평화롭고 순조로운 결혼 준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휴일이라 집에 혼자 있는데 언니가 제 방에 들어오더군요. 언니는 갑자기 들어와 제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 동생이고 언니 사랑하지? 하고 물어보더군요. 갑자기 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당연히 언니 사랑하지, 우리 언니인데. 저는 언니가 제게 장난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별것 아닌 듯이 대답했어요. 그러나 언니가 다음으로 꺼낸 말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가 사실 석훈이랑 만나고 있어. 1년 조금 안 됐고 너한테 말할 때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정말 사랑해. 너랑 몇 년이나 만난 거 알지만 나도 그렇고 석훈이도 그렇고 정말 우리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야. 지금 결혼 준비하는 중인 거 알아. 더 늦어지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석훈이가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총대 메고 너한테 말하겠다고 했어. 언니가 정말 너무 미안해. 너한테 평생 빚진 마음으로 갚으면서 살게.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언니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니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걸 보자 저는 그게 진짜라는 걸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오빠랑 몇 년을 만났는데. 우리 가족도 다 나랑 오빠랑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언니가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 제 외침에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더군요. 핸드폰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언니와 제 연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죠. 여행도 가고 카페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정말 세상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년을 함께한 저를 두고 고작 1년 남짓 만난 언니가 평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웃겼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바로 내 가족.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던 언니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저는 언니를 두고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문을 정신없이 두드리니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오더라군요. 제 몰골이 엉망이기는 했나 봐요. 그 사람 얼굴이 놀란 얼굴이 됐습니다. 저는 진짜야? 진짜 아니지? 하고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물음의 뜻이 뭔지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하고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거실에 앉히고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아 미안해. 나도 진짜 내가 나쁜 놈인 거 아는데 내가 지선이 만나면서 정말 느꼈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비워져 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거든. 너랑 있을 때조차 느껴지지 않았던 무언가 말이야.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한다고 해서.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손을 날려 있는 힘껏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참으로 당당하더군요. 그래 나 때려도 좋아. 내가 나쁜 놈이니까. 대신 지선이만이라도 용서해주라. 어쨌든 너한테는 가족이잖아.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려. 가만히 더 있다가는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지연아 언니가 하고 말을 걸려는 걸 밀치고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셔서 방문을 두드리실 때까지요. 엄마는 우는 저를 보시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안겨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엄마 아빠도 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으셨겠죠. 부모님 두 분이 곧바로 언니를 불러다가 강하게 추궁하셨고 언니는 울면서 제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소리를 지르시면서 언니에게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동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너 아빠가 바람피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고는 있어?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언니를 다그치셨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셨죠? 언니는 울면서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진짜로 지연이한테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저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도 저 사랑하고요. 정말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빠, 저랑 그 사람 허락해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화만 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살얼음판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회사에도 휴가를 내야 했고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죠. 엄마는 그런 절 걱정하시며 밥 좀 먹으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나 저를 정말 화나게 한 건 언니와 그 사람 2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매일같이 집에 와서 부모님과 제게 빌었어요. 자기들 교제를 허락해달라고요. 아빠는 그럴 때마다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나가라고 하셨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방문 밖에서 부모님과 제게 비는 두 사람의 소리에도 질려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도로에서 갑자기 차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차가 핸들을 틀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는 울면서 저희 허락 안 해주시면 그냥 차라리 죽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 한번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모습에 흔들리셨어요. 자식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나가니 마음이 불안해지셨던 거죠. 결국 두 분은 제게 와서 설득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도 네 마음 잘 알아. 우리도 아직 저놈들 용서 안 돼. 근데 네 언니 죽게 놔둘 순 없잖아. 그래도 가족이고 네 언니인데. 두 분의 말에 저는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저도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언니가 퇴원하고 나서 두 사람은 당당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은 제게 돌아가며 연락해 두 사람을 욕하고 저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구 욕해줄 힘도 없는 상태였어요.
제 건강도 결국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너무나 걱정을 하셨죠. 엄마는 제게 오셔서 지연아, 혹시 너무 힘들면 시간이 조금 흐를 때까지 중국에 이모 집에 가 있는 게 어떨까? 이모한테 연락해 놓을게. 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자식 없이 중국에서 이모부와 둘이 사시는 이모는 저와 언니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냥 어디든 확 떠나서 다 있고 싶었거든요. 떠나던 날 공항에는 언니와 그 사람이 배웅을 나왔고 언니는 울면서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무시하고 저는 한국을 떠났어요. 중국에 도착해 이모를 만났고 이모는 제 이야기를 전부를 다 들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원하는 만큼 여기 있어도 되고 아예 눌러 앉아서 새 출발해도 좋다고 하셨죠. 중국에서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만 몇 달을 있었습니다. 이모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조용히 기다리며 절 보살펴 주셨지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모에게 중국에서 일을 구하고 정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기뻐하면서 응원해 주셨죠. 저는 우선 근처 한인타운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 일을 하며 구직을 할 작정으로요. 한 2년 정도를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구직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아서 취직 성공은 못했어요. 그 와중에 결국 언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와달라고 청첩장을 보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이모만 잠깐 한국에 들어가셔서 다녀오셨어요. 결혼식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이모니까요. 그래도 중국에서 바쁘게 살아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마침내 새로운 신랑을 찾게 되었죠. 그 사람은 중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한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글 교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러 왔다가 만나게 되었죠. 그가 먼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과거 상처로 조심스러웠던 저를 그 사람은 기다려주었습니다. 오지랖 넓은 이모는 그 사람이 제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걸 알아채고 몰래 연락해서 제 사정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2번 상처받게 하려거든 우리 조카한테 얼씬도 마라 라고까지 하셨죠. 그러나 그는 제 상처를 이해하고 안아주었고 저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소개로 그가 일하던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죠. 그의 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못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없었고 집에 놀러가면 늘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일 하나 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사셔서 그런지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와 함께 쇼핑도 자주 다니시고 놀러도 자주 나가셨죠. 저는 정말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의 아버님은 결혼식은 한국의 친척들을 모두 모시고 하고 싶다면서 다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몇 년 만에 가는 한국에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그래도 새로운 사랑이 함께 있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 갔어요. 부모님은 몇 년 만에 돌아온 저를 너무나도 반가워하셨지요. 저도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집안에는 언니와 형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같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나 저는 두 사람을 무시해버렸어요. 부모님은 저와 약혼한 그를 너무 좋아하셨고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건 다 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의 부모님과 저희 가족의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상견례 자리인 언니 부부도 나왔어요. 그런데 상견례 내내 그의 어머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한 얼굴이셨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님이 입을 여셨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사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려 합니다. 저기 사돈 아가씨 남편 되시는 분께요. 어머님이 가르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김석훈 맞아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 사람은 놀라서 저를 아세요? 하고 어머님께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고 헛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지 애미 얼굴도 까먹었나 보네. 하긴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놀랍지도 않군. 어머니의 말씀에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엄마하고 어머니께 물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엄마가 바로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는 게요. 놀라신 것 같으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며느라기 원수놈은 참 죄송하게도 제 배로 낳은 인간입니다. 저놈 애비랑 저는 저놈 애비 술버릇 때문에 이혼했어요. 제가 그때 능력이 없어서 양육권도 못 받았죠.
그래도 애미돌이는 해야 하니까 주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올 필요 없다고 해서요. 엄마 돈 없는 거 다 알고 있고 아빠랑 살면 되니까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고등학교도 안 간 애가 할 소리입니까? 그 말 듣고도 내 자식이니까 한 번씩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아예 엄마 소리도 안 하더만요. 그래서 미련 버리고 한국 떠나서 중국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지금 이 아이 만나서 우리 아들 낳은 거고요. 어머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말했던 가정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그 사람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와중에 어머님만 우아하게 입가를 닦으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눈에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고 참 잘도 살고 있네. 그 능력 없던 엄마는 지금 중국에서 어엿하게 일하면서 능력 있게 살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정말 사돈 아가씨 미안한데 웨딩드레스 뭐 입었는지 좀 알려줘요. 우리 며느라기 그것보단 비싼 걸로 입힐 거거든.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폭풍전야로 끝났고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응 그래 미안해 놀라게 해서 내가 저놈의 그 말들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자식이라고 수십 년 만에도 얼굴 보고 딱 알겠더라. 어쩜 하는 짓이 지혜비랑 똑같은지. 나원 참 내가 낳은 놈 때문에 우리 아가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 좀 한 방 먹이고 싶어서 말이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 이 기막힌 인연에 여전히 놀란 상태였습니다. 물론 약혼한 그도 마찬가지였죠. 아내 될 사람 전 애인이 이부 형제라니 놀라겠죠. 다음날부터 저와 약혼자와 어머님 아버님이 머무는 호텔로 언니와 그 사람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요. 그러나 어머님은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어휴, 돈 없는 애미는 찾아서 뭐해 하며 두 사람 보란듯이 제 팔짱을 끼고 무시하셨죠. 언니에게 수도 없이 전화가 왔어요. 이젠 저도 새 사랑 찾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냥 받았는데 어머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 그러대요. 저는 언니가 그런 말도 하고 진짜 대단하긴 해 하고 끊어버렸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은 제 웨딩드레스를 최고급 브랜드에서 맞춰주셨고 한국에서 정말 분에 넘치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원이 크셨죠. 결혼식장도 큰 호텔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중국 들어가기 전날 부모님 집에서 잤는데 엄마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네 언니랑 저놈 지금 천벌 받는 거야 하시며 그때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하고 우시는데 저도 마음이 찡해져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중국으로 돌아왔고 같이 살다가 임신해 딸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언니 부부와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서 종종 연락이 온다더라고요. 온갖 경로로 연락이 오는데 받고 목소리 듣는 즉시 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왜 마음이 안 힘드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거겠죠? 제가 더 잘 해드리려고요. 이제는 행복만 하고 싶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